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인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8회 정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투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2018년 10월 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후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도 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측은 위원님. 최인남 의원님 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도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석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영기 의원 추천하겠습니다. 네. 또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 신동원 네, 신동원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용규 위원님과 신동원 의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규 위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규 의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규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이신 최은남 의원을 도와서 예결위에 첫 뜻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국장인 전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1쪽부터 41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1.4%, 902억 원이 증액된 8,814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11.8%, 910억 원이 증액된 8,6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인 8억 원이 감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고정배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902억 원 증가된 8,8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10억 원 증가된 8,6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원 감소된 1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평가를 합한 전체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를 합한 자체 재원은 전년도 대비 108억 원 증가는 1,396원이고 나머지 7,418억 원은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과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어 자체 재원 비율이 전년도 16.3%에 비하여 0.5% 감소했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별 심사 결과 감액 24건, 16억 7,440만 7천원, 증액 27건, 6억 760만 3천원, 신설 17건, 9억 5,880만원, 영시열 추가 3건, 12억 1,862만 6천원의 개수일 등이 있었습니다. 둘째, 13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정액은 수익과 지출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15억 원 감소된 14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 부서별 세부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산출 내역의 공공사업 지원, 공공운영비, 공공위탁금, 공단 운영비 등으로 단순하게 명기되어 있어 그 내역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의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는 내년부터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 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책자 251쪽부터 2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192억 8,321만 4천원 대비 17.9%인 34억 4,318만 7천원이 증액된 227억 2,640만 1천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은 구정 발전을 위한 기획과 재정 운영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밀접한 사업들로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채 기획재정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 담당을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 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71쪽, 세부 사업 설명서 7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제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억 9,512만 2천 원 대비 16.5%, 3,23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2,74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틀린 노원 현장 살피미 운영과 인권정책 추진 관련 사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247쪽, 세부 사업 설명서 19쪽부터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662억 2,433만 1,000원 대비 1.1%인 19억 4,824만 4천 원이 증가된 1,681억 7,257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정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삭감된 구청사 성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 3억 5천만 원은 전체 사업 예산의 11억 9,400만 원의 29%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본 사업이 청소환경 개선 및 직원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홍보 운영의 사업인데요. 그 사업 중에는 구정 홍보물 관리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소식지 운영 관리도 하고 또 우리가 구정 그 홍보에서 그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SN 활동에 주민소통 활동하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포스트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은 그 구정 홍보 운영에서 통관장 신문 구독료와 부서 신문 잡지 구독료, 지역 신문 구독료 이 내역이 있습니다. 통관장이 우리 단체에 몇 명인가요? 이제 구독 신문 한 2,50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통관장님들이 희망하는 선택하는 일간지를 알아보는 건가요? 그건 한 사람당 몇 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통관장 신문은요, 5개 일간지를 한 개씩, 한 부씩 받아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그 지역 신문, 노원 신문이나 아니면 지역 연합 신문 둘 중에 하나를 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료가 지금 무려 4억 3천만 원이 넘는 그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팔자로 된 신문도 뭐 물론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SNS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서 굳이 이 통관장님 이 2,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일일이 구독료를 이렇게 4억이 넘는 돈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19년에도 이 예산대로 이 구독료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 개수조정 내역에 보니까 이 감액 부분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거는 신선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통관장님들이 이 신문이 그거 하나만을 보고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꼭 이렇게 가가오 이런 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 가가오 넣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12년도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좀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저 자치단체과는 각 동에 지금 방역차가 동마다 다 돼 있습니까? 방역 업무는 보건소 없는데 지금 현재 동마다 그 방역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차량이 지금 그 새마을에서 일부 있는 게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개인차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질문 드리는 방역차를 들어가는 지금 현재 또 각 동에 지금 17개 동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자율방범대들이 지금 현재 제가 만나보면 거기가 지금 순찰을 하고 하는데 이런 그 차량술 때문에 많은 봄, 가을에는 그래도 좀 덜하는데 지금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진짜 순찰이 너무 어렵고 이런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차처럼 어떤 분별로라도 이런 차량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통에 제가 보니까 방역차들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자율방범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그런 계획이나 어떤 방향을 준비하고 계시냐고 듣고 싶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차량을 구입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순찰 활동에 따른 그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자율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치경찰로 넘어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 장기적인 안목에 계획을 세워야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충분히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 활용 주민소통 활성화 부분. SNS 활용 주민소통 활성화. 네, 페이지 수를 말씀해 페이지 주세요. 77쪽입니다. 77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정 소식을 전하는 부분은 현재 시대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용역 현황하고 용역을 어디서 주고 있고 현재 우리가 만든 앱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들 활용하기 위한 그건 알고 있습니까? 이제 알고 지금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잘 제출 좀 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수나 SNS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보 시스템 기반 개선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91조하고 연관이 되는데 홈페이지 부분이거든요. 그 홈페이지 부분에서 접속 지연이라든지 서버 다운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걸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위해서 3,500만 원이 지금 한 대가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99쪽을 보면, 93쪽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원어민 이거는 교육지원과 부분이었지만 그때 그러한 여러 가지 원어민 학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이 서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B 서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수명이 상당히 짧아요. 지금 3,500만 원씩 사더라도 한 2년, 3년만 지내더라도 그게 고칠값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당시 제가 그때 산 것이
그때 우리가 1억을 매를 주고 사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냈으니까 그때 세계를 갖다가 봤을 때 998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만큼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안한 것이 뭐였냐면 ASP 방식이었어요. ASP 방식이라는 것은 서버 임대 방식이거든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서버 임대 방식으로 돌려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느냐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역시 지금 또 계속해서 컴퓨터 홈페이지 노 장비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ASP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계속 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장관 발표한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행정지원국장님과 김경희 감사장관과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9쪽 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291에서 393쪽, 특별회계 651쪽, 661에서 6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예산 4,884억 7천만 원 대비 72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614억 3천만 원입니다. 분담 비율은 국비 2,645억 원으로 47.1%, 시위 1,732억 4천만 원으로 30.9%, 국비는 2,235억 9천만 원으로 22%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교육복지국 세출 예산안은 명목상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대부분 법정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증가분도 이는 지역의 비모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비용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 사업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민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증액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진짜 검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 통신비 96만 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인건비 2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런 데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보건복지 개수 조정안에 보면은 그 9번 항목 장애인 체육 운영 지원 이런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9,100만 원 가량에서 3,200만 원이 되면 그런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30%의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단체의 30%라는 건 뭐 액수로 봐서는 적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봤으면 어마어마한 큰 퍼센테이지입니다. 이 검증 절차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급히 자료 좀 보자라고 했는데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25개구 중에 11개 단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1개구가 그 중에서 그 지원되는 금액을 봤을 때 우리 노원구가 최고로 많은 9,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대가 2곳, 5천만 원대가 1곳, 그리고 3천만 원대가 2곳, 2천만 원대가 2곳, 1천만 원대가 3곳, 3천만 원 이하대로 지원되는 것이 63%입니다. 그러니까 27%
5천만 원 이상인 거고 3천만 원 이하는 6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장애인 단체에 3천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3배나 많은 9,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3천만 원 돈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또 증액하겠다는 하는 그런 건데 이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사무국장이 우리가 한 분이 급여를 2,78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직원 1명을 더 추가해서 그 급여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유급 직원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 25개 구점 어디 있나 했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받는 쪽에 또 유급 직원을 1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는 조금 이게 차근차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다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다음 예산 때 신중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과가 신설되고 장애인 체육회도 전국 최초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 장애인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저희가 아마 또 70대 가지로 장애인 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체육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검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그 300만 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아무런 절차도 없이 30%씩이나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부분은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이거 받으면 우리가 이제 1억 2천대로 올라갑니다. 1억 2천 주는 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자활자금 45조 기금이 전년도에 자활기금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죠? 얼마나? 자활기금에서 사용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자활센터의 기능 보강 그리고 자활 활성화 사업에 주로 쌓여지고 있는데 대체로 뭐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인건비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자활센터 기능 보강 네. 그것은 뭐를? 그 기능 보강 기금은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 창업 자금으로 나가는 창업을 못할 시에는 그게 우리 기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금이 딴 기금에 비해서 많이 쌓여있는 17억 정도가 본인들이 조성한 금액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정해져서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네. 맞지요? 그런데 기금이 과연 이렇게 17억 그렇게 쌓일 때까지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칭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써야 될 과연 그것이 없고 항상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기금을 자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인건비 아니면 뭐 기능보강 이런 어떤 명분으로 과연 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펼쳤을 때 훨씬 더 다양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두는 거가 비단 자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 기금하고 틀리게 모두 다 노인복지, 그 다음에 뭐 장애복지에서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들이 과연 일반회계로 펼쳐졌을 때와 기금으로 묶였을 때의 더 효용 가치를 따질 때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17억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센터 그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원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사무실 구조 오피스로 좀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신축을 하든지 이런 검토를 또 매입을 하든지 그걸 기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자활 기금이라고 하면 자활에 더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이 좀 명분이 안 쓰고요. 이것을 만약에 제가 본의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활기금 자체가 일반에게로 모두 다 펼쳐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그 소득으로 월세까지 내기에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아예 기업을 포기하고 다시 자활 참여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한 5년 정도까지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걸 무상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자활 기금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랑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 항목에요. 생활복지에서 사회 취약계층 자활 능력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 제공하시는 겁니까? 네, 자활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큰 단위 사업들에 대한 큰 제목이 사회 취약계층 자활 능력 제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쿠아로빅 수용교실이 지금 예산이 4억을 계획을 세웠다. 아예 지금 거의 삭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아쿠아로빅 사업은 이건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것일까요? 아쿠아로빅 교실은 구민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원 구민체육센터 지하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공단그 수입을 봤더니 2억 한 7천 정도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가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해서 지금 그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르신 일반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저희 행정상임위를 끝냈는데 여기 왔더니 지금 아쿠아로빅이 제로가 되길래 어떤 전달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내용이 뭐가 그 어르신들 분에는 문제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오셨다가 좀 참여를 해보게 되면은 재미도 없고 또 본인들이 연령이 많고 덥고 어르시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올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덥고 어르신이라는 그런 게 없이 65세 어르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거는 너무 성향이 이랬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우리 보건복지원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게 사업이 없어져도 큰 지장은 없다 이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 생면정진사하고 또 보건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겼는데 어떤 지금 현재 운영 방법이나 어떤 규모는 어디까지, 그다음에 동해는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운영은 월요일날은 공릉동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금요일날은 시립미술관, 노원구청에서는 수요일 목요일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청춘극장이 어르신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빔 2군데, 스크린 2군데에서 한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2개를 설치할 목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극장들이 지금 현재 한두 군데 국한되고 또 나머지 한 2개 정도는 해놓으면 너무 반대 극부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잡고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추경을 더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을 좀 시켜나갔으면 해서 내용을 좀 질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인데요. 어르신 청소극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3곳에서 5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빔하고 스크린을 2개 설치해서 한동에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활성화하고 싶은 거는 복지관 쪽에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좀 폐가 있지만은 시설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그래서 빔 같은 경우는 너무 화질이 나쁘게 되면 사실 영화를 상영을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본인들 보고 이렇게 수리를 하라면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스크린이나 빔을 이렇게 교체해주는 방법을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증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없으시다고 해서 이 1,100만 원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들었고 또 이것을 기존에 이제 주민센터에 빔이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구청에서 DVD 같은 거를 상영했던 건 돌려서 그 같은 각자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주 제 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춘국장의 DVD 구매나 뭐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새로 구입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수비 이런 거는 각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의 자금으로 하는 걸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스크린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있는 것 좀 사용하고 그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을 향한 비슬동행 아이들 멘토링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요 사항을 보니까 한 명의 멘토가 5명을 집단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상담, 심리 상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분이 빈곤, 조손, 한부모 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교육을 해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1:1 멘토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더 상처를 받아요. 안양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 멘토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거나 걱정해서 말을 해보는 부분은 이왕 신설이 되고 제대로 할 거면 충분하게 아이들 하나하나 가닥가닥 뜰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사업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명이 앉아있고 5명을 늘어놓고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교육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1:1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 자체의 그 민감성으로 말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느냐의 환경 같은 것도 아주 섬세하게 고려되셔서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차피 하는 거라면 청소년들이 정말 이거는 도움이 돼서 아이가 중등에 만약에 멘토링을 시작했으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을 갈 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고 독서 지도를 하고 진로 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프로그램에 반영돼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일부 어르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주민 참여, 뭐냐면 단순 봉사로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하기도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주민 참여에 대한 이 멘토링 사업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멘토링을 해줄 것인지는 정말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 참여로 그냥 집에 있는 애하고 같이 상담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말 이건 교육입니다. 멘토링 사업은 그냥 아이 봉사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섬세하게 다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더 세부적으로 고민하시고 이거 신설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 청소년들이 시험 대상 내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4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지금 2018년도 1월달부터 8월까지 추진시켜 나온 이렇게 보면 34개수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 유지 보수로 89만 2천 원이 이렇게
그다음 144개소에서는 편입을 보면 내년에 여기 좀 확장하나 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를 뭐 옛날에는 18인치 뭐 이렇게 21인치 사줬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부탁에 의해서 또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좀 40인치 사다 주면은 그게 또 소문이 너무 빨리 나가지고 또 40인치로 다 갈아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에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두 건에 대해서 네. 두 건에 대해서 1월 중에 정리가 되거나 우리 본의원 포함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배포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조사되는 대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배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 교육복지국은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건강도 챙기고 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여러 분야에 걸쳐서 소외된 우리 주민들 살피는 곳이어서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좀 많은 사업 제안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으니까 좀 앞으로 사업 구상하실 때 좀 면밀히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그럼 참고해 주시고 또 예산 삭감이라든지 정액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지금 구청장이 추구하는 바도 소확행, 소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도움을 주려고 애쓰시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도 그런 면에서 면밀히 살핀 것이니까 그것만큼 수고를 해주시고 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5회 자치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감사를 드리고 더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사례를 선포합니다.